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우지수는 200포인트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 역시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단숨에 179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장중 18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꿨고요. 또 프로그램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시장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8월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유럽 대형은행들의 어닝 효과가 지수를 앞에서 이끌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수를 뒤에서 떠받쳐주면서 다우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코스피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178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96포인트에 출발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1780선 중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만이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기관은 매도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1,8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개인은 꾸준하게 매도했습니다.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현재는 1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의 흐름을 바꿨는데요. 현재는 0.16포인트 하락하면서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5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5일 이동평 평균선마저 무너지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나면서 4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마찬가지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1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하루 한 계단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한국은행의 7월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는 4060전 내리면서 1168원 9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IT주가 상승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81만 8천원까지 올라가고요. LG전자가 3.9%,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저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번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일부 반납된 상태입니다. 먼저 은행주 살펴봅니다. 먼저 금융주 한번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들 현재 상승폭이 많이 반납된 상태인데요. 삼성증권이 1.7% 오른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 유지 아니면 HMC 투자증권은 약보합권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은행주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재 KB금융과 외환은행만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 모두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주들은 오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기대감과 함께 오늘까지 주가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가 1.8%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2.7%,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도 신고가 다지쳤습니다. 장중에는 11만 3천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철강주들보다는 비철 금속주들의 강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동양간철이 4.5% 오르고 있고요. 홍산과 BNG스틸 역시 2%대 오르면서 철강 금속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국토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륙발전 계획이 구체화
해야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철도도 살펴봅니다. 동양강철이 4.5%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노스 역시 4% 오르면서 철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형주, IT 자동차주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받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480포인트에서 횡보 움직임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테마가 없어서일까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김영효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그래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0초가에 비해 조금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새벽에 끝난 미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도모되었었지만 전반적인 상승폭은 개장 직후와 비교해서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승폭이 다소 좀 제한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어떤 특정 업종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대상으로만 어떤 상승의 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종 순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지속력이 다소 좀 약화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업종 순환 과정에서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주도력이 다소 좀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주식형 자금에 대한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이 계속돼야 하지만 오히려 투신권을 중심으로의 어떤 환매 요구 등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에너지가 약화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에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약 3억 주 내외로 다소 좀 크게 감소된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전반적인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거래량 주식형 자금에 대한 유입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의 집중도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지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기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장에서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또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이런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어제 이어서 투신권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 다만 어제와 비교했을 때 투신권의 어떤 매도의 규모가 조금 커지는 또 상대적으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장이 조금 조정의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떤 매수의 수위를 높여볼 수가 있겠지만 미증시 상승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좋을 때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에 호재가 조금 충만해졌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인 사자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쉽게 그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위험이 커질 때 연기금을 중심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접근 강도가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보면은 최근 들어서 오늘장 들어서 대형 IT주가 이렇게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주가 또 선방을 했는데 오늘은 대형 IT주 이렇게 그동안의 주도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우선 IT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종목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원도 무너졌었던 LG전자의 경우 오늘 약 4%대의 회복세를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LG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더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익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 전기라든지 SDI 등과 같은 주력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말부터 진행되었었던 IT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반등은 다소 좀 미진한 모습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 업종의 강세를 나타내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면을 볼 수가 있겠지만 우선 증권주의 상승은 심리적 영향이 다소 좀 커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고점을 갱신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어떤 저가 심리가 강화된 영향을 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어떤 금리 상승 기조와 맞물려서 우선 증권주의 이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금리 상승 국면의 증권주들의 이익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확실한 면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단기 이익과 관련된 이슈 등이 시장에서
다소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증권주들이 이익이 개선됐었던 주요 원인 중에는 공모시장, IPO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되었었던 일회성 이익이 많고 실제로 어떤 영업수익 측면에 있어서의 이익 개선 모습은 다소 좀 제한되었었기 때문에 최근 증권주들이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한 어떤 회복세가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어떤 이익에 대한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네,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 증권주가 좀 유망하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장 막판까지 1시간여 조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초가 대비로는 다소 시장에 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보이고요. 결국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어떤 추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업종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레벨이 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는 조금씩 잠재되어 있다는 점도 있겠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가 이미 2%대 급등세를 보여왔었고 이미 지난달에도 주요 지수가 다 7%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무리해서 오늘 남은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남은 시간에 굳이 시장에서 어떤 신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은 다소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어떤 악재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하향 변동성을 보이게 될 때 이때 저가 매수를 대비하기 위한 현금 보유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전략 NH투자증권 김영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큰 폭으로 일단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00포인트,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ISM 제조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좀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죠. ISM 제조지수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점, 경기 확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전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발표됐었던 건설 지출 지표의 경우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됐었지만 예전처럼 민간 부문의 개선 여부를 따지지 않고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재료를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듯이 미국 시장 역시 지표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 강세 기조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큰 폭 상승한 점을 가만히 보면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대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건데요. 투자 심리가 어제 호전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경기 흐름이 이제 정점을 친다 이 점에서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경기 조정세를 보인 우리 시장 한국의 모습을 봤을 때 보통 주식시장의 경우는 1750에서 1550선의 박스권의 시세가 한 6개월 정도 유지됐었다는 그것을 봤을 때 결국 조정 기간은 이제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이 점을 봤을 때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그럴 기대가 또 갈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결국 고점 대비 9%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제 경기 반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기 정점을 치고 조정세 진입을 해도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큰 악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제조업 지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시장에서 반길 만한 또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7월의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던 기업들이 조정세로 바로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금융주 상승폭도 컸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캐터필러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UPS나 페덱스 같은 종목들이죠. 최근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케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었다. 이 점에 더 의미를 둘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악재 재료들을 호재로 인식하면서 다우지수, 뉴욕지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시장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8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들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1,800포인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 1,800포인트 거의 근접을 했었죠.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1,800포인트가 기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치상의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다 이 점하고요. 또 오늘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1,801포인트에 위치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던 그런 상승 장세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나서 계속 돌파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만약에 그러한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정세로 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숨고르기는 지금 돌파하기 전에 나타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타나서 볼린저 밴드 위로 휙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라리 돌파 이전에 지금처럼 기간 조정으로 이어가는 게 오히려 낫고 이격 조정은 상승 장세에서도 항상 나타나면서 항상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죠. 기존 보유자들은 그냥 홀딩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매수 차원을 고려했을 때 어느 타이밍이 중요할까 이렇게 봤을 때 오늘 같은 점에서는 약간 좀 더 내려오길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전 수익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과 이제 종목의 선택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될 텐데요. 종목 쪽을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 종목이 한 20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진입 이전에 계속 이 신고가 종목들을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봐도 숫자 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 또 종목 역시 그 당시 봤었던 그 종목들이 거의 동일하게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호남석유나 현대제철이나 현대모비스나 하나케미컬 같은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롯데쇼핑이나 LG 같은 종목들이 좀 들어선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5% 이내로 들어선 종목들은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수치상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고요. 종목들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LG화학이나 삼성테크인이나 SKCNC 글로비스,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예전에 봤었던 종목들이 그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살펴본다면 이제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이제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세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말씀드린 이런 신고가 부류의 종목들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신고가 흐름으로 봐야 될 테고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른 순환매가 업종 사이에서 이제 순환 사이클을 업종끼리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 장세에서는 업종 간의 그런 순환 사이클보다도 일부 종목군 내에서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중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을 한 포트폴리오에 한 30-40% 정도는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킬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로 이들 종목군 내에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이 중기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상승 이후에는 꼭 기간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전에서의 접근은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 시에 진입하는 그런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군은 더 제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급하게 매도하지도 말고 매수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시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표, 한국 시장의 지표는 이제 좀 한산한 편인데요. 미국 시장 쪽은 내일까지도 좀 빡빡하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개인 소득이나 소비나 미결 주택 매매 또 제조업 수주 등의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 또 ISM 제조업 지수로 이어지고요. 주말로 이어지면서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나 실업률 같이 좀 비중 있는 무게감 있는 그런 지표가 또 나오고요. 소비자 신용지수 같은 경우도 나오고 또 OECD 경기선행지수도 6일에 나옵니다. 항상 경기선행지수는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6일에 발표가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또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고용지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늘 소비지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 쪽 영향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주말하고 어제 제조업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주택이나 통화량이나 무역 수지, 물가, 산업 생산 등의 지표가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금통이야 옵션 만기일로 또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주 후반부터는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이나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아주 많이 몰려 있다. 이 점을 감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시장의 기조를 약화시킬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금주 중반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세가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지만 6월의 저점에 많이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하락 시에 업종별 미치는 영향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 이 점 역시 감안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 모멘텀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또 뉴욕에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경기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어제와 다르게 기관이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이제 기관 쪽과 그리고 개인 쪽의 순매도가 좀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이실현 물량이 이제 적극적으로 출현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기관 쪽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와 그리고 투신 쪽이 12시 넘어서 지금 매도 물량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2시 전만 해도 한 130억 가량의 이제 그 순매도가 잡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이제 정강후약의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증시가 전일 강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선반영되었다라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나왔던 북한 리스크, 대북 리스크에 대한 반응, 이러한 부분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현이 지금 출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93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65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2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79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147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7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쪽과 그리고 자동차 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쪽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현대차를 팔고요. 그리고 기아차 쪽은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또 특징적인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의 순매수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추가적으로 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으로 금융주 중심의 순매도, 그리고 전기전자 일부 종목과 자동차 일부 종목, 이런 쪽으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을 좀 받쳐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삼성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한화케미칼, 현대증권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 기관들의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생명, 글로비스,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등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을 강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를 갖다 강하게 순매수를 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LG전자를 3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분위기,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쪽을 100억 이상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쪽에서 100억 이상 강하게 순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모비스라든가 포스코 쪽으로도 동시 순매수가 원활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업종이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 팀장님 포트폴리오는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빼고 넣고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이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증권 그리고 삼성테크인, LG화학, 한화 그리고 웅진코이까지 포트폴리오를 갖다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한 가지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테크인 쪽을 단기 상승으로 인한 매도 관점에서 일단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시 이후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지금 올라붙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테크인 쪽을 일단 뺐으면은 일단은 다시 베스트 종목을 하나 채워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LG전자 쪽을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넣고요. 포트폴리오 쪽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또 LG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외국인들 연속 순매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매수 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지금 한 3일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당사의 주가가 그동안 이제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주가 하락했던 그러한 부분의 핵심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로서는 이제 경쟁력 부재가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 있어서 휴대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년 만에 적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적자가 1,196억 정도를 이제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옵티머스가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이제 잡혀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실적 부분이 바닥을 쳤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인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차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이었습니다. 종합지수는 반면에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대접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13만 원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2달 정도를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반등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반영, 그러한 부분이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10만 원 정도의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10만 3천 원 부분에서 10만 6천 원까지의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일단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전고점을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까지 중기 목표가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되겠지요. 10만 원 정도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핸드폰 부분이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10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LG전자 하반기에는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손절가 10만 원 라인을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엑스파일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번호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백용수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나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식경제부에서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선점 10대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요. WPM, 사업 참여 기관들이 잠정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 선정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시가총액이 크고 이러한 회사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지만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그러한 재료를 함유한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웰크론이 이틀 연속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자,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 지난 그 9월, 10월 정도에 8,000원대 고점을 기록하고는 계속 하락 조정세를 보였죠. 대부분 이런 긴 하락 조정이 끝나면은 또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두 달 정도 앞으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다소 3,000원 부근에서 1,300원 올라와서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상승할 때는 한두 달 크게 오르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200일선의 그 저항 라인을 단숨에 돌파하는 주식들은 급등주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웰크론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서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의 부분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잠정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EMW가 되겠는데요. EMW는 관계사인 EMW 에너지가 세계에서 최초로 공기 아연 전지의 상용화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진입인데 실질적으로 지분 관계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회 상장이라든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공기 아연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로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주유소의 내에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는 등 유통망 구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오랫동안 조정, 지난 12월부터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 하락하다가 첫 상한가 나왔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현재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인데 역시 바이오니아도 지식경제부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WPM 사업 참여 기관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동사는 그 에너지 절감 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 소재 부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그 WPM 소재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정량 증폭 방법을 이용해 유전자를 동시에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진단 패널을 제조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등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조정받은 만큼 이틀 연속 상한가 나왔지만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특히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바이오니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실적이 대단히 좋은 회사지만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고요. 두 가지 큰 재료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박스권 고점은 7,000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고점을 조만간 제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40초 만에 상한가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갈수록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 매물권에 내일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5,500원 부근에 집중 매물권을 돌파에 성공한다면 7,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5,500원 정도를 매수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런 급등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주 백요 수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자리에 동양종금증권 박형산 대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이때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장 같은 경우는 1796 찍고 이제 지금 하락 반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수급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매수, 기관이랑 개인 동반 매도.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장을 좀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은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해서 18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는 뭐 현물 베이시스 같은 경우 약세고 좀 지금은 좀 회복하는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일단은 오후 장에서는 좀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IT 업종 뭐 아까 다 들어졌다시피 강세로 보이고 있고요. 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은 최근에 가던 종목이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승 탄력을 불구하고 가던 종목이 더 가던 장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문의가 꽤 많으신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1800선까지 만약에 지수가 안착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좀 종목이 좀 괜찮은 생각이 있고요. 증권이나 은행주 역시 어떻게 보면 트로이카주, 증권은행 건설 같은 장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차바이온이고요. 5,6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차바이온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바이오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 테마주로서 계속 분류가 되고 있는 업체고요. 일단 제대열 관련의 업체고 일단은 최근에 일단 뭐 안티에이징 관련 매출 증가라든지 의료기기 관련 매출 증가가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작년까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195억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27억 정도 좀 마이너스로 1분기에 좀 냈고요. 뭐 2분기 매출 일단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키포인트는 아시다시피 뭐 정부의 정책 발표 일정이라든지 혹은 기타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 발표 일정 같은 거를 확인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신 가격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꽤 작년에 일단 올해는 5,620원이 간 적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좀 작년 한 3월 정도에 좀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사셔가지고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2만 원까지 갔을 때 왜 못하러냐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할 뿐이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일단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 좀 이따 나올 테지만은 네. 확인을 해보시고 홀딩 혹은 추가 매수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억 정도, ROE는 0.08번 거의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은 좀 아직까지 좀 아니라는 의견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일봉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주봉에 대한 상승세는 여전까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9,670원, 만 원 정도 전 고점 부분까지는 제시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전 KPS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한전 KPS 하반기 들어서도 이런 원전 테마는 꾸준히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원전 테마는 네. 이제 테마가 아니라 좀 산업이 됐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세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아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하는 것으로 좀 일단 레포트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이 그러죠. 한수원이 한전에 재통합이 됐기 때문에 자체 정비 기능이
어떻게 보면 한전 KPS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레포트 자체도 최근에 일단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2일 날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 고점이랑 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적이 좀 선행하기 때문에요. 22일 날 발표를 했고요. 19일 날이 지금 77,500원 고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38.3% 정도 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60일선까지인 6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가격 자체가 68,000원 정도. 지금 시가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한 3%에서 5%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60일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을 여전히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일단 실적 자체가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출 원전에 따른 수요 증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6만 원 선에서 하시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 KPS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누리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누리텔레콤 보니까 좀 손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리텔레콤 어떻게 먼저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스마트 관련 테마주로 좀 그렇게 그리드 관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테마주들 매매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최근으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7월 22일 날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5배 정도 이상 뛰면서 음봉이 좀 세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텔레콤은 이때는 매도 신호다라는 것을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 지금 수준에서는 횡보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이평선 차원에서는 일단 전 저점 부근인 6,400원에서 6,500원 부근까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5일선이라든지 20일선 자체가 같이 좀 묶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상승 동력의 배경 자체는 정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좀 세게 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실 거면은 한두 번 정도 기다리시다가 양봉이 세게 뜰 때를 기다리셔가지고 추가 매수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장 자체가 오늘 지금 1789입니다. 좀 대형주로 매매하시는 장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 테마주로 매매하시는 거는 어떻게 오히려 수익 가능성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500원 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정도라면 손절 라인을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봉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 접근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리텔레콤 분할 매도에 대한 관한 접근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SK 브로드밴드를 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비중이 20%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SK 브로드밴드는 현재 조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현재 5,30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번 주에도 상담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찍어드렸습니다. 저번 주 거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 한 5,7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빠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떤 경쟁 과다, 혹은 시장의 판단이 혹은 통신주, 혹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접근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사실 가격 자체가 저항대 부근 5,700원, 5,800원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역사적으로 좀 싼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이 횡보할 시에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추가 매수 쪽으로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직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고 1800선이 확인이 되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실이 개인분들에 따라서 이 정도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 좀 힘들게 하겠지만은 일정 부분을 좀 감내하시고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크게 어떻게 무너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SK 브로드밴드는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연희정보통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 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희정보통신은 2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2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2,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637% 증가,
작년보다,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네. 6배가 뛴 거고요. 금액으로 치면 16억 8,1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한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지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600%가 뛰었다 그래서 와 정말 많이 뛰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금액적으로 즉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여도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금 일단 그저께 좀 했었죠. 실적 네. 발표가 나온 이후에 어떤 좀 빠지는 모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뭐 현대차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뭐 기타 네. 다른 LG화학 같은 큰 업체들은 그럼 8천억 정도의 흑자. 하지만은 그 일단 뭐 기업 정보 자체가 자본금이 80억인 회사 그리고 시가총액 720억. 뭐 이 정도로 되고 있는 회사 속에서 전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네.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많이 뛰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한 반응은 냉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연희정보통신이라는 업체 자체가 어쩌면 LED라는 테마주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중국 천진에 일단 LED 공장을 최근에 가동했고 일단 3, 4분기 뭐 4, 4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셔야 된다는 회사에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 측면에서 들고 있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좀 더 추가 매수 강하게 한다라는 이거는 의견은 좀 아직까지 아니라는 생각. 왜냐면은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 차원에서는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악재로 네. 판단하는 시장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일단 종목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이평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평선 매매도 일단은 지금 수준 역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올해 수준에서는 제일 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떨어지는 가격입니다. 뭐 4,200원 정도 이평선이 좀 지지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5일선이라든지 좀 같이 깨지고 있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두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실적은 시장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로서 LED 테마주 변동이 분류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4,600원 정도라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네.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그 가격까지는 단기간 내에 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은 전 저점 부근인 4,200원 선이 무너질 시에는 주저없이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4,200원 손절 라인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슈프리마고요. 1,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 비중이 100%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조금 손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슈프리마 작년에 한참 뭐 명성을 떨쳤던 네. 종목으로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 최근에 좀 2분기 실적이 지금 46% 정도 즉 영업이익이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같은 패턴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업종 자체가 일단은 뭐 업종이 하대형 종목이 특히 코스닥 종목이 네.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시장의 반응이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아까는 코스닥 하락 반전에다 지금 겨우 그 보합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세 자체가 대형주에 쏠려 있다는 거 판단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을 특히 들고 있으신 투자단 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800선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1800선이 넘게 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로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명성이 높았던 종목들은 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잠깐 반등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랑 통화를 하시면서 다음 네. 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를 일단 여쭤보시는 게 가장 나은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지지선상에서는 9,300원 정도 좀 있습니다. 일단 9,400원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해보시면 좀 기다리시다가 네. 만약에 깨지게 되고 코스닥선이 470선 전 지지선이었죠. 470선 무너지게 될 때는 역시 좀 주저없이 손절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좀 100%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걱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주식에 대한 금액을 이쪽으로 더 넣어서 뭐 물타기를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지만은 일부적으로 좀 조금씩만 매도를 하셔가지고 매도한 금액 가지고 혹은 거래소 주식 혹은 대표적인 큰 업종 주식도 최근에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면 2, 3주 만에 20% 30% 네. 수익이 좀 났던 모습을 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도주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9,300원 정도가 지지선상에 있고 네. 만약 깨지게 된다면은 시장 판단 자체도 지지선 없구나. 드디어 내가 힘들다. 왜냐면 네. 개인 보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분들도 소위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네.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9,300원 수준까지 기다리시다가 분할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9,3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림 일단 단기적인 매도 접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A모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좀 손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A모션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좀 상담하는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이 뭐 어떤 테마주들이라든지 네. 뭐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거래소로 채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거기다 포트폴리오 비중 역시 가장 비중을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A모션 아시다시피 자전거 관련 테마주입니다.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정부 정책 수혜, 즉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하루 잠깐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아침에 사셨던 분은 또 물려가지고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선이 저항이 없이 계속 1,000원선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을 좀 그나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행히 좀 흑자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근데 흑자전환 폭이 일단은 뭐 그렇게 매출액이 48억에서 영업이익 17억. 그러니까 ROE는 3.2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뭐 연희정보통신에도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판단이 코스닥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도 종목으로, 매도 일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흑자전을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들 물타기 하신다 그러시는데요. 물타기는 절대 아니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25원이 저점이고 740원 정도. 뭐 기간은 전혀 매수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급 차원이나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모멘텀 자체도 아직까지는 주식으로서는 없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좀 많이 물리셨기 때문에 50%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나머지 50% 정도를 뭐 여기서 지금 계속 매매하셔가지고 물타기 하셔가 1,000원 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쪽으로 일단은 매기를 좀 옮기시는 거. 지금 시장 판단 자체도 거래소 쪽으로 계속 옮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업종은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린 다음에 네. 투자자분들이 옮겨 타셔도 늦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들 자체가 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뭐 LED 테마 혹은 2차 전지 테마 혹은 자전거 테마 이거는 꼭 투자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신문 지면 혹은 정보를 혹은 인터넷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시고 그때 들어가셔서 단기 매매익 혹은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코스닥 쪽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똑같이 분할 매도 의견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정부 정책이 뭐 아직까지 뭐 이번 주 뭐 일정을 살펴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후로 좀 업다운 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 한 번 정도 반등이 있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박현상 대리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다 들고 온 게요. 일단 네. 뭐 제가 계속 코스닥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해도 일단 실적 좋은 거 종목들은 일단 괜찮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 비주온인데요. 일단 뭐 방송상에서라든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용 살펴보면 국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단 독점적인 사업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 자체는 일단 전자세금 계산 발행 제도가 이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EPS 상승, 즉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효과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SK텔레콤의 업무 제휴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점 부근이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5월 중순에 있던 고점을 빼놓고는 고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연 이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조정폭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과 같이 같은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3,500원을 22,500원을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율과 조정받는 비율과 각도가 일단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도라면 한 번 정도는 베팅을 하셔가지고 물량이 한 20-30% 정도는 들어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지지선 자체는 전 저점 부근이 2만원 선까지는 만약에 22,5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22,000원까지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2만원 선을 생각하시고 일단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일단 충분히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박형상 대리와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